하늘이 무서워. 최진봉 교수님,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북한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 카 퍼레이드부터 어제 집단체조 관람까지 방금 전부터 조선중앙TV가 현장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스케일이 거대합니다. 그만큼 극진한 환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 자리했고요. 실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시진핑 주석은 아마 평양을 출발한 것 같아요. 1박 2일 일정이니까. 글쎄, 네, 방금 들어온 거 보면. 지금 시간이면은 이제 네. 귀국길에 올랐을 걸로 예상되고, 그렇다면은 오찬도 하고 오후에도 회담을 한 차례 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영상 준비됐으면 바로 보겠습니다. 네, 바로 보면서 자 어제 거대한 환영 인파입니다. 그야말로. 방금 들어온 조선중앙TV의 영상 보고 계십니다. 이설주 여사와 함께 환영 군중들은 정력적인 역대급 환영 인파가 몰려 있고요. 네, 붉은 카페트가 아주 길게 깔려 있습니다.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뭐 그런 비교가 의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방문 때와 비교하면 그때랑 규모는 뭐 비슷합니다. 네. 단지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네. 영접 행사를 한 번 더 했다. 뭐 그런 차이는 좀 네. 있습니다. 그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 잠시 후에 보면. 도열한 북한 측 인사 중, 네. 시진핑 주석과 네. 펑리위안 여사가 현장 나레이션을 더 키워주십시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진핑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북측 환영 인사 중에 눈에 띄는 인사 있으면 홍 박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고. 올해 뜻깊은 만남에 이어 습근평 동지와 160여일 만에 평양에서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끊지 못하시면서 습근평이라고. 네. 한자로는 습근평인데 시진핑은 습근평이라고. 우리는 이제 오래전부터 그 나라 현지에서 발음하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시진핑이고요. 조선인민이 이렇듯 성대하게 환영해 주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귀여운 하동들이 보였습니다. 네. 습근평 동지와 팽요원 여사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만세 소리가 계속 나오고요. 습근평 동지에게 영접 나온 당과 보면 이제 북한의 주요 인사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영호 외상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게 특이한 분이 김여정이에요, 김여정. 네. 저기 자리에 보면 김여정이 지금 이제 다음 순서에 압수를 하게 되는데 보통 김여정은 저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건 위치를 아마 김여정의 위치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역할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철하고 총정치국장 사이에 지금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관급 정도의 서열로 저 서열만 보면. 네. 근데 아마 시진핑 주석 만날 때 김여정이 같이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친근하니까 좀 네. 높은 자리에 줬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습근평 써져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한자 음을 그대로 읽고 있는데 북한 측은 14년 만에 처음 방문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방문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홍콩에서 대대적인 시위도 있었고 시진핑으로서는 대외 이미지 개선하는 게 중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외교 활동 시진핑이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다음 주말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 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북한 카드를 새롭게 손에 잡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카드는 양면적입니다.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서 선물인 측면이 있고 여차해서 무역 문제에 중국을 계속 압박하면 북한 문제를 미국의 이익에 반하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양면 카드를 주기 위해서 시진핑은 갔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중 무역 갈등이 뭐 전에 없이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있는 일본에서 열리는 G20대 아마 미중 정상이 담판을 시도한다는 말까지는 들었지만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 북한의 비핵화 카드를 중국이 이용할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제재와 압박만 계속하면 북한이 언젠가는 항복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의 대외교역의 90%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어차피 경제 전쟁하는데 미국 눈치 볼 필요 없다. 북한하고 경제 전면적으로 다시 회복한다. 그러면은 북한은 하나도 제재의 위협을 안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북한 문제 때문에라도 네. 무역 문제에서 약간 중국의 입장을 배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시진핑 주석을 노리는 거죠. 네.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사열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반 전에 조선중앙TV가 방송한 내용을 편집 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상에 올라서 사열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경애하는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섭금평 동지는 사열대에 오르시어 조선인민군 용예위병대의 분열 행진을 하셨습니다. 네. 네, 펑리 위한 여사의 모습도 보였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영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CCTV, 중국 CCTV가 내보낸 영상들을 주로 그렇습니다. 활용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전혀 보도하지 않다가 1시간 전에 갑자기 그렇죠. 보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편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김정은 위원장 위주로 찍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 영상도 사실은 홍보나 아니면 선전의 매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그래서 CCTV는 또 시진핑 주석 위주로 찍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을 거고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대체적으로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의 중심으로 아마 영상이 편집돼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 박사님 보시기에 저 환영식에서 좀 이례적인 장면이 있거나 아니면 어제 일정에서 혹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환영 행사를 2번이나 했다는 거고요. 저기서 한번 하고 금수산 그다음에 태영궁전이라고 네.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김일성 때는 집무실로도 사용했죠. 근데 지금은 시신이 있는 곳인데 그 앞에 광장에서 또 한번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최룡해 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저기에 북한의 최고 인사들이 다 온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정치국원들을 다 모으고 그다음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북한의 서열 1위부터 200위까지인데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김정은 집무실에 시진핑 주석을 오라 그래가지고 네.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정치국원들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만찬하고 그다음에 5.1 경기장에 가서 집단 네. 체조를 보는데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공항에서 이제 여명거리를 거쳐서 네. 금수산 태양궁으로 가는 그럼 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길과 똑같습니다. 그 길은 같은데 마지막에만 금수산 태양궁 여기서 이제 시진핑은 내려서 다시 환영식을 한번더 한 했다. 거고 문재인 네. 대통령은 바로 백화원 그 초대소로 가신 네. 거고 그게 다릅니다. 근데 여명거리에서부터 무게차를 타시고 한 것도 다 똑같고 네. 일단 예행 연습을 해봤는데 인원은 조금 더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25만 명을 동원했다 그러는데 아, 북한 조선중앙TV는 25만 명 나왔다. 김정은이 스스로 자기가 25만 아, 명을 그랬어요? 25만 명의 시민이 나왔다 그랬다. 평양 시민이 전체가 인구가 얼마나? 한 250만. 250만. 그러니까 10분의 1. 평양 시민 10명 중에 한 명은 10명 중에 나온 한 명이다. 겁니까? 지금 보시면은 다 길거리에 그것도 아파트 위에서 건물 위에서 옥상 위에서 지금 환영한다는 메시지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아마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과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송 기자로 평가하자면 저런 빠르게 이동하는 영상을 중계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조선중앙TV도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아까 언뜻 보니까 드론도 촬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조선중앙통신 같은 TV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종합적으로 찍은 것들을 편집을 해서 네. 이게 홍보용으로 아마 제작해서 이번에 조금 시간 걸려서 네. 내보낸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무게차가 메르세데스 벤츠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 영상은 드론 영상입니다. 그렇죠. 네. 추적해 보니까 그게 제재를 위반해서 들어간 차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타줬다고 아, 그걸 그때 네, 논란이 됐던 그 문제 차군요. 삼았는데 네. 지금 또 다시 시진핑 주석도 저기다 태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 대북 제재가 있어서 뭐 자동차 하나 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저 평양에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네. 좀 희석하려고 하는 북한의 마음이 들어있는 쓸 수도 있죠. 아, 네. 옷차림도 눈에 보이는데 대부분 평양 시민들이요 정장풍입니다. 캐주얼 입으신 분들보다 그러니까. 셔츠하고 사실 좀 어색합니다. 예, 아마도 좀 사전에 어떤 가이드가 있지 네.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시며 따뜻한 담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 카퍼레이드 하고 있는 그 저중 최고 용도자 동지들 태양궁정 금수산 태양궁정 앞에 환영 행사까지 보고 제가 다음 영상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편집 않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네. 집단 체조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집단 체조 영상을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아마 정상회담 끝나고 네. 능라도 5일 경기장으로 가는 거죠. 만찬하고 네. 만찬을 만찬하고. 하고 저게 밤 9시 반인가 그러니까 밤늦게죠.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 갔을 때도 아마 밤늦게. 그때도 밤늦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평양 시민들 앞에 이게 좀 연설. 화제가 됐던 리설주의 한복 한복. 보통 양장을 주로 입었었는데.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저렇게 한복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3년 전에 그 광명성 4호 2016년에 네. 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쐈는데 그때 축하연 하는데 이리설주가 한복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행사에서는 한복을 자주 입는데 국제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저렇게 한복 네. 차림으로 왔다. 하동이 리설주와 저 복장이 정치국원들하고 사진 찍을 때도 리설주도 갔는데 거기서도 저 같은 옷으로 지금 네. 보입니다. 자, 10만 명 정도 운집했다고요. 10만 명이고 또 이 그 집단 체조 하는 사람도 1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저희는 몇 번 봤지만 그래도 참 낯섭니다. 굉장히 대단하게 준비 기간을 오래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인간이 만드는 충분히, 세레모니 네. 중에 여러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아닙니까? 여러 달 동안 준비해서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리설주하고 같이 가서 보면서 그때는 김여정이 리설주 바로 옆에 앉아서 리설주 위상이 더 올라갔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끝나고 나서 이거 좀 많이 잘못됐다 다시 손봐라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새롭게 구성해서 처음 다시 한 겁니다 저게. 근데 그게 인민의 나라였던 거예요? 인민의 나라인데 어저께 네. 제목은 불패의 사회주의라 그래서 네.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영원하다. 네. 그런 제목으로 하고 또 특이한 점이 시진핑 주석의 맞춤형 집단 체조를 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강조하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연출해서 그거는 새롭게 다시 연습을 해서 한 그 거다. 말씀은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에 맞춰서 저 거대한 행사를 다시 기획했다 이 말씀. 저게 황제급 이후에 최고의 그 백미가 저 집단 체조를 그 시진핑에 맞춰서 네. 그거를 연출을 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게 방금 화면에 김용철이 최고의, 지나갔습니다. 네. 최고의 측정됐다는 그 김용철이. 예우라는 거죠. 네. 화면에 김용철 부위원장이 앉아 있었고요. 김용철 직함이 지금도 부위원장입니까? 부위원장이죠. 네. 동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눈에 익은 공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저와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했습니다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제 집단 체조와 공연을 보는 장면, 조선중앙TV의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거대합니다. 중조 우호 만고장청,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의 우호가 정말 1000년 넘게 길게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1박 2일이지만 그동안에는 이게 뭐 그 우호 친선 방문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말로는 국사 방문, 국빈 방문입니다. 우리말로.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강조한 거고
그런데 과거에 중국 정상들은 3일은 최소한 있었는데 이번에 1박 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네. 집약적으로 최고의 황제 이후를 했다. 네. 1박 2일 동안. 기간이 짧으니까. 예. 네. 방금 중국기와 오송홍기. 네, 오송홍기와 불패 사회주의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출연자들은 절세 위인들을 일단 북한이 지금 잘 저렇게 잘 국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우위 네. 또 뭐 시진핑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로 새롭게 구성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영상 마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건설적인 역할을 네. 네,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 네.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엔 좀 참관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당사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회담에 우리나라까지 그런데 여기에 중국까지 끼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논의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이 북핵 문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같이 가야 된다. 쌍계 병행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4자회담, 남북미족 4자회담과 북미 간의 북핵 문제에 대한 회담, 이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아예 북미 간의 회담 자체가 안 되니까 같이 가더라도 가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기회고 네. 그러나 중국이 끼어들어서 더 합의가 어렵겠다 보면 네. 도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누구죠? 중국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후진타오였습니까? 네. 그 영상도 마지막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집단 체조에서. 네, 말씀하십니다. 네. 예, 홍 목사님은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인내심을 유지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네. 김정은이. 그러니까 미국 물론 트럼프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렇게 김정은이 얘기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내심을 유지하겠다. 네, 인내심이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인내심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김정은은 인내심을 보인다는 건 도발하지 않겠다. 우리가 들을 땐 나쁜 얘기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 스티브 비건도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그 다음에 체제 안정과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포괄적 발전과 비핵화 문제가 같이 가야 된다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그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작년에 했는데 그 유관 당사자, 즉 미국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전혀 아니었다. 네. 그러나 앞으로 인내심을 발휘해서 같이 서로 관심사를 얘기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대화로 해결한다는 걸 지지한다. 정치적인 해결을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도 그 대신에 여기에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 안 된 것 중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이 뭔가 한 발을 내디디는 거는 발표가 안 됐지만 그걸 아마 들고 이번 그 월말에 오사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다. 따라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는 안 했지만 변화의 입장을 보였으니까 당신도 좀 보이쇼.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 같이 네. 오사카에 같이 계시지만 정상회담은 안 하고 서울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될 수 있고 네, 그런 선순환 알겠습니다. 관계를 기대합니다. 자,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요. 하나만요. 북한이 일관성 있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북 제재 부분적으로라도 좀 풀어달라는 것이고 사실 대북 제재라는 건 아마 대부분 다 중국이 사실은 쥐고 있고요. 네.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렇게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하면서 일부라도 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완화라는 게 일단 제재하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물론 철도나 도로 건설 이런 거는 지금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도 가고 또 상무부장도 가서 무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흘리면서 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쌀과 비료 지원은 이거는 인도주역 지원이라서 우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틀림없이 쌀과 비료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식량 문제가 좀 해결되죠. 네.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관광객을 보내도 수입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어긋나지 않거든요. 그것만 해도 미국의 대북 압박이 상당히 좀 네. 효력이 없어질 수 있는데 여기다가 더해서 만약에 비핵화 협력에서 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비핵화 진전만 있으면 대대적으로 철도 건설, 도로 건설 하겠다. 네. 이때는 우리도 빨리 하지 않으면 중국의 힘으로 북한의 철도 건설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항만, 도로, 철도에까지 들어가면 우리한테도 도전이죠. 네. 따라서 우리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현익 실장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